네, 안녕하세요. 네, 미셸입니다. 자, 지금은 10시 54분이고요. 네, 어, 제주도에서 주말은, 제가 내일은 그 세부 여행 가거든요. 제가 올해 결혼 10주년이에요. 네, 10주년이어서, 여행을 갑니다. 네, 여행을 가고요. 네, 한 7일 동안, 네, 7박 동안 이제 세부에 갔다가 옵니다. 네, 세부에 갔다 오고요. 제주도에서 주말은 사실 여행데이예요. 네, 한 3년 정도 저는 제주도에 이제 입도한 지 3년 됐는데, 제주도는 주말마다 그냥 여행하는 기분으로 좀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는 주말에 또 행사가 되게 많아요. 또 가볼 만한 것도 많고요. 또 여행지 생기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축제도 많고, 그래서 좀 매일매일 새로운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살 때는, 주말에는 어딜 가지? 뭐 하지? 되게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도 다 돈이잖아요. 그런데 또 제주도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무료 관광지도 굉장히 많고 축제 이런 데 가도 다 공짜고 네, 볼거리도 많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이제 저희 이제 아파트 입주자 점검하는 날이어서 굉장히 오전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한 반나절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한 달 살기 하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제 그 숙소에 이제 머무르시는데 이제 가서 청소하고 네, 점검하고 객실 또 정리하고 또 이러고 일단 왔고요. 그리고 짐도 싸야 되는데 일단 내일 그냥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짐을 한번 싸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와서는 되게 삶이 굉장히 좀 심플해진 건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일단 사람들에게 연락을 안 해요. 어차피 뭔가 볼 일이 있거나 만날 일이 있거나 할 때 연락을 하지. 그러지 않고 그냥 네, 미셸님 뭐해요? 궁금해서 전화했어.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그 강남역에 살았거든요. 강남역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강남역에 사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주 연락을 하세요. 뭐 하세요? 뭐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으면 연락을 하거나 네. 그리고 뭔가 이슈가 있으면 보통 연락을 하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한 일주일에 한 세네 번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가족이라든가 내 스스로에 대한 집중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영상을,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영상도 찍고, 뭐 블로그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시간이 많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가 처음 하고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만약에 이거 처음 뭘 한다 이러면, 저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제가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데 하나 3분짜리 만드는데 한 3시간에서 4시간 걸리거든요. 그때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정말 시간이 하나도 없었고 제가 10시부터 작업을 해서 1시까지 했고 또 그때 제 말레이시아 보름 살기 했었거든요. 정말 말레이시아만 생각하면 제가 유튜브 편집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제가 하루에 한 3, 4시간 말레이시아 있으면서 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네, 좀 사설이 길었습니다. 자, 제가 1차, 2차, 3차는 이전에 피드백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블로그 볼 때, 사실 뭐 로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이분의 기획력들? 이분 이런 식으로 기획하셨네. 이분 내용을 이렇게 쓰셨네. 이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틈틈이 들어가 봐요. 혹시 다른 글은 쓰셨나? 네, 그래서 자주 올려주세요. 네, 지금은 이제 뭐 하루에 하나 올리시지만. 자, 그 다음 이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한 여자의 분당 맛집 탐방기인데요. 아시죠? 제목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는 거. 왜냐면 제목이 너무 길어요. 이러면 맛집 키워드 안 잡힙니다. 잡히지 않고요. 일단은 우리가 보는 거는 딱 그냥 마케팅 회사들이 보는 거, 뭐 대행사 프리랜서 보는 거, 일단은 키워드 잡는 능력인데요. 이렇게 되면 키워드가 안 잡혀요. 일단 제목이 길면 네이버는 잘 못 읽어요. 이 사람이 솔직한 여자, 분당 맛집, 분당 또 분당 2개 들어가 있어요. 정자동 맛집, 맛집도 2개 들어가 있고 향기 없는 또 상호명, 또 뭐냐 한우 비노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여자들 맛집 솔직한 향기 없는? 네, 지금 너무 많잖아요. 키워드가. 나는 도대체 이 블로그를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어. 이러면 노출이 안 되겠죠. 네, 일단은 분당 맛집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네, 1위부터 시작해서 10위까지는 다 보세요. 여기 키워드가 지금 어떻게 잡혀 있는지. 네, 그리고 키워드 길이, 키워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맛집을 이제 올리셨는데, 맛집에 대한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맛집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 어렵냐면, 가장 힘든 사실 홍보가 맛집이고요. 노출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주변 그 대표님들, 뭐 프리랜서들. 네. 그래서 보통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게 대부분 맛집이에요. 그리고 어려워요. 그리고 사진 잘 찍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맛집은 실제 체험단으로 하는 경우가 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체험단으로 한 분이 해보셨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저는 체험단 안 해요. 가장 어려운 게 체험단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체험단 사업이 되게 또 비싸기도 해요. 네, 그런데 안 해본, 아니, 무슨 체험단 사업이 그렇게 비싸?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불러가지고 차라리 체험단 내가 모집하고 말겠어.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왜 비싼지. 그래서 일단은 모두 다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제 그 마케터 팀에서 한 분이 체험단 했었죠. 자, 이제 이해하시더라고요. 아, 미셸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가요. 굉장히 마음고생도 심하게 하셨고요. 네, 일단 힘들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말을 하죠. 네, 저는 체험단 안 해요. 힘든 건 일단 안 해요. 저는 스트레스 받는 거 일단 안 해요. 왜냐면 저는 저는 제 사업을 하지, 뭐, 다른 홍보를 지금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올해 2년 전에, 2년 전부터는 아주 아주 소소하게, 정말 소소하다는 거 뭐냐면 그냥 아는 대표님들,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했던 일들 외에는 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올해 6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대행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대행을 뭐 대행을 해서 기획은 제가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수강생 분들이 이제 나눠서 일을 하곤 해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보는 게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업 기획은 관심이 있었지만 마케팅이라든가 다른 회사들 마케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좀 실력도 늘은 것 같고요. 확실히 남의 사업 홍보 기획이라든가 남의 사업들을 벤치마킹을 좀 해보니까 또 내 사업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네, 수필 작가 글쓰기, 뭐 작가는 어때요? 이런 건데 글을 굉장히 잘 쓰세요. 네, 잘 쓰셔서 또 국어 선생님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필 작가라든가 뭐 시 이런데 그러니까 기업이라든가 뭐 기관에서 는 공모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좋은 생각에서 하는 그런 그 글쓰기 저희 하고 있는데, 어, 원고료도 10만 원이에요. 당첨이 되면. 네, 그리고 다른 것도 30만 원, 50만 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웹툰 작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또 뭐 장편 소설, 웹소설,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은근히 그런데 진로가 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남의 그러니까 홍보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국어 선생님이고 글도 되게 잘 쓰고, 그러니까 수필 작가나 이런 쪽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네, 경험이 있어야 돼서 뭐 소설이라든가, 네, 이제 이런 분야도 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또 뉴스 마케팅 이런 것도 있거든요. 뉴스 마케팅은 뭐냐면 뉴스 영역에서 글 써주는 거예요. 뉴스 그 영역에서. 네, 그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어떻게 알아봐요? 그럼 저는 조금 다시 좀 여쭤봐요. 일단은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정말 인터넷 찾아봤을 때 안 나오는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로 일단은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검색을 해보시고 모르는 것만 있으면 캡처해서 저한테 주면 제가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 이거 뉴스 마케팅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알아보세요. 이러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뭔가 배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그 지식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정말로. 근데 다 나와 뉴스 마케팅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모르는 단어라든가 모르는 용어라든가 뭐 단가라든가 해당하는 것에 대한 뭐 캡처들 저한테 일단 주시면 제가 그런 것도 설명 가능하거든요. 근데 일단 저도 제 뉴스 마케팅을 좀 써야 되는데 제가 글쓰기 너무 그쪽은 또 안 써봐가지고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뉴스 영역에 계속적으로 글 써서 내보내는 게 있어요. 그것도 비싸요. 그것도 키워드 잡습니다. 네, 뉴스도 통합 검색어에서 보면은 키워드 잡기 때문에 저도 뉴스 마케팅을 했을 때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본 때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숙소 오픈했을 때, 네, 한 30초에 전화 하나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거 기획을 좀 굉장히 잘했어요. 네, 기획도 잘하고 키워드도 잘 잡았고 일단은 그 사진 기획부터 시작해서 제가 봐도 굉장히 물론 그거는 제가 한 기획은 아니었어요. 아주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제가 한 기획은 아니에요. 그거는 네 누가 기획을 해가지고 해줬어요. 저희 숙소를.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30초마다 전화가 한 번은 왔다는 것은 뉴스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쪽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고요. 일단 검색 뉴스 마케팅으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수필 작가, 뭐 생활 수필, 네, 이런 분야도 있으니까 저도 뭐 여행 작가, 뭐 브런치, 네, 여행 작가들도 많이 또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는 이런 진로를 잡고 나는 이런 쪽으로만 가야지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나에 맞는 그런 성향의 일들이 있어요. 네, 저는 블로그가 맞아요. 네, 블로그 글쓰기가 맞고요. 다른 것도 해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어려운 것보다는 저랑 좀 코드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잘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SNS도 좀 나랑 좀 이렇게 성향이 맞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찾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봄만두님이에요. 자, 글이 흥미진진한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 왜냐하면 저도 글을 보면서 정독하는 사실 글들이 좀 있거든요. 네, 정독하는 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봄만두님 글을 보면은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옆에서 얘기하는 느낌? 네, 사람이 옆에서 그냥 얘기하는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글이 굉장히 편하게 읽혀지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글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글보다는 굉장히 일상에 가까운 그리고 또 친구들에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를 글로 쓰는 거. 근데 이런 거 있죠. 말할 수도 없는 거를 글로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글이 좀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일단 사람하고 얘기했을 때 주고받고 하는 그러니까 질문 답변이 그대로 조금 이제 그 포스팅에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읽으면 정리가 잘 되고요. 좀 이해가 잘 되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좀 집중하는 글들이 좀 있긴 해요. 있는데 그 내용이랑 상관없고 전혀 내가 관심 없는 글들도 그러니까 집중해서 읽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 집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친구랑 얘기할 때도 이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를 말하는 걸까? 이거를 왜 쓰신 걸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귀에게 읽혀야지만 어, 갑자기 세부 얘기를 해. 얘가 세부 얘기 나한테 왜 해? 이러면 일단 실패한 컨텐츠예요. 세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그것까지 내가 읽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쉽게 글이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글은 쉽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행 거 볼까요? 레미님. 영국 런던에서 특별한 하루를 부탁해 이건데요. 음, 그럼 키워드는 그래도 잡으셔야 돼요. 네, 키워드를 안 잡으면 조회수라든가 최적화하는데 조금 힘들죠. 네, 힘듭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잡아주세요. 나는 그래도 키워드 잡기 싫어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도 일단은 키워드를 그냥 뭐 마이 웨이예요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무언가가 조금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싶거나 아니면 마케터로서 좀 같이 뭔가를 하고 싶으시면 저는 일단 먼저 전체 글에서 저는 먼저 제목 먼저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키워드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요. 아마 이거는 저만 하는 건 아닐걸요. 마케터들은 프리랜서든 대행사든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에 있는 원고는 어차피 사업주들이 주거나 아니면 기획자들이 다 알아서 주기 때문에 기획을 다 해서 줘요. 기획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키워드 뽑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키워드는 무조건 잡아 주셔야지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키워드를 잡아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오겠죠.
많은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와야지만이 또 내 글이 읽혀지고요. 또 정독을 해야지만이 또 최적화가 되고 또 포스팅들이 상위 노출이 되고요. 네, 그러지 않을까요? 생각이 돼요. 자, 오늘의 컨텐츠 상입니다. 이분은 뭐 키워드 잡은 것도 없죠. 네, 이분은 누구냐면요. 한이바람님. 글 되게 잘 쓰세요. 네, 그전에도 글을 잘 쓴다는 느낌보다는 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면 진정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진정성이라는 의미 아시죠? 네, 되게 진심을 다해서 글을 쓰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의 컨텐츠상 네, 굉장히 공감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의 컨텐츠상은 좀 어떤 상이냐면 나만 쓸 수 있는 글 있죠. 나만. 야, 너네들 어차피 못 쓰지? 나만 쓸 수 있어. 이런 거. 이분만 쓸 수 있겠죠. 이분은 독일에서도 유학도 했고 그래서 좋은 컨텐츠는 나만 쓸 수 있는 거 있죠. 저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상을 이분한테 드린 거. 나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좀 나오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면 나만 글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만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그런 경쟁이 없지 않아요? 근데 무슨 미셸님 이런 글을 써가지고 이분이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글을 읽으면 이런 거예요. 다른 글까지 관심이 가요. 그러니까 이런 글로 어쨌든 읽으면 그 전에 이분한테 관심이 없다가도 오늘의 컨텐츠상을 왜 그랬냐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어머, 이분 이런 글을 썼어? 그러면서 그 전에 내가 피아노도 관심 없는데 피아노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는 전혀 독일 유학에 대해서도 없는데 독일 유학에 대해서도 보여요. 이분이 피아노를 팔아요. 전혀 나는 피아노를 이사가면 저희 피아노 살 거구나. 네, 피아노 살 겁니다. 근데 피아노를 판대. 피아노 같은 거 이런 거 파세요. 네, 이분 잘 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피아노 같은 거 팔아요. 네, 뭐 새 거, 중 거 이런 거 수입도 하시고요. 네, 비싸잖아요. 일단 상품은 무조건 비싼 거를 팔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분한테 살 것 같아요. 네, 이런 시장은 또 모르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이분은 절대 나를 속일 것 같지 않아요. 글들을 보면.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상 아마 이 글로 하나로 좀 다시 블로거에 대한 그전 글은 뭐 별로였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네, 컨텐츠를 보면 그 사람이 사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메시지는 글 하나로 그 평가가 된다는 거. 네, 평가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제목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트 같은 제주 빌라 분양. 그러니까 빌라 분양 아파트. 그러니까 스마트한 건축 설계. 아파트 빌라 분양 건축 설계, 인테리어 디자이너 설계.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무슨 말하는지 모르면 지금 제목도 아파트 같은 제주 빌라 분양 스마트한 건축 설계와 전문 인테리어 디자이너 설계.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목이 중요한 이유가 제목에 너무 많이 잡히면 안 돼요. 네, 뭐 너무 많이 잡히면 안 되고요. 일단은 제목을 봐도 이해가 돼야 돼요. 제주도에 한 달 살기 혹은 1년 살이 1년 살기 그다음 살이 하면서 내가 준비해야 될 준비 뭐 리스트. 한 달 살기든 뭐 1년 살기든 준비해야 될 리스트래. 이런 거. 모든 그런 제목과 연관이 돼야 되고 또 제목이 본문하고도 좀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한 번은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 이거는 또 어떤 분이냐면, 마리님. 마리님. 너무 잘 쓰셨어요. 네, 사실 가장 점수를 많이 주고 싶으신 분이 사실 마리님이에요. 처음에 마리님이 가장 힘들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원데이 클래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원데이 클래스 하면 제가 갈 것 같아요. 네, 제가 갈 것 같고요. 일단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그런 주제를 찾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그런 정보 찾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관심 있는 게 혹시 어떤 건가요? 분명히 내가 꽃다발 만들 때 꽃다발을 만들고 싶었던 이유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나도 뭐 할 때 또 되게 재밌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내가 또 막 이런저런 것도 검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요. 내가 이렇게 지내왔던 그런 흔적들을 블로그로 한번 그런 소재들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저는 왜 이런 과정들을 만들었냐면 저는 환극 과정이 좋아요. 저는 왜 환극 과정 이런 것들이 좋냐면 저는 그 전에 취업 강의 했거든요. 취업 강의는 학생들 무조건 취업을 시켜줘야 되는 게 취업 강의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저는 강의만 하는 강사는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취업 강의 했을 때도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그 분야에서 1등이었어요. 그리고 저 모르면 아마 간첩이었을걸요. 네,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그 직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마 저를 모르고서는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저를 모르고서는 면접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한항공 그 인사과에서 이런 얘기 했어. 이 빨간 책 누가 만들었냐고. 100이면 100 전부 다 빨간 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합격률이 20명, 200명이 합격을 하면 그중에 40명 그 정도가 재학생들이었어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제가 그 학원이라든가 이런 거 다녔을 때 저도 막 수강을 하고 하잖아요. 저는 무조건 내가 투자한 만큼의 저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국제매너 강사 양성 과정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수강생들이 15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저랑 제 친구만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세달 코스 끝나면 제가 기업에 가서 강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처음에 얘기 안 하더라고요. 강의를 잘하면 강의를 할 수 있을 거래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했죠. 일단은 강의를 잘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코스를 들었고요.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원장님 수업을 계속적으로 들으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들으면 제가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몇 가지 이렇게 질문해 보더니 강의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러면 제가 또다시 제안을 했어요. 좋아요, 원장님. 그러면 제가 그때 수강료가 아마 400만 원인가 500만 원이었었고요. 제가 이 금액을 낼 테니까요. 저 이 금액만큼은 벌어야 돼요. 그거 가능할까요? 근데 거기서 되게 망설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수강을 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왜냐면 원장님이 저한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강의 나간 유일한 강사가 저였습니다. 네, 기업에서 저는 강의를 했었고요. 네, 국제매너 양성 과정. 근데 나중에는 좀 이제 안 하게 됐고요. 왜 안 하게 됐냐면 일단 돈이 잘 안 됐어요. 돈이 중요합니다. 네. 한두 번은 내가 그냥 취미나 그냥 재미삼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려면 제가 그쪽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그쪽에서의 수익보다는 제가 하던 일을 열심히 해서 수익을 얻는 게 더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어차피 제가 사실 필요해서 강의를 들은 거거든요. 제가 노동부 지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는데 컨텐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어쨌든 제가 강사 양성 과정을 들으면 그 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텐츠가 또 거기서 또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들었고 그냥 강의를 그래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저도 수강을 했어요. 그러면 심지어 나 같은 타겟도 있을 거란 말이야. 나 같은 타겟도 강의를 들으면 강의 비용을 내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낸 비용만큼은 돌려받고 싶은 그런 나 같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타겟층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제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마린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좋다 저게 좋다를 떠나서 내가 분명히 이런 꽃꽂이에 대한 꽃다발 만들기를 이렇게 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도 이런 것들 하고 싶었고 이런 것들 만들어봤고 이런 그때의 과정, 그때의 그런 과거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시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요. 정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쵸?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취업준비생 가르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친구들이. 나는 미션 쌤이 일부러서 만들었다고. 예, 뭐 준비하고 3년 있다가 오더라고요. 준비를 다 여기저기에서 다 하고요. 그냥 저한테 수업 듣고 그리고 합격해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내 수업을 안 들었냐? 선생님 수업은 진짜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선생님 수업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어느 정도 도움이 된 준비를 한 상태에서 네, 수업을 듣는 게 저에게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지금 블로그도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저기 블로그 강의 많잖아요. 그것도 다 듣고 오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세요. 근데 먼저 하기 전에 선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네, 다른 데서 하고 여기 와서 네, 실력이 쫙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너무 좋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기획자들은 그 전에 분명히 내가 해왔던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시도들. 그거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대로 가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 그러면 코드도 맞고요. 공감대 형성도 좀 쉽고요.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쵸?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미소님 최고예요. 네, 해미소님 다른 데서도 듣고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해미소님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하시고, 자, 근데 너무 좋지 않나요? 톡 문의. 해미소에게 물어봐. 네, 하겠죠? 보세요. 부동산 경매 관련 글, 주인장 소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야, 네, 좋아요. 저는 조금 읽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더라도 그냥 해미소님의 그 전문성을 좀 살려보는 게 어떠세요라고 사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또 저의 개인적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올리는 그런 그 블로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올리는 그런 그 나이대는 뭐 30대 나이대는 아니거든요. 네, 그쵸. 근데 저는 다른 것도 하면서 제가 왜 그걸 할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나 이쪽으로 온라인 마케팅 해야지. 내 거 분양해야지. 저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진짜 아무도 없더라고요.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 올리는 그런 과정들을 블로그에 남기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거 어떻게 했냐면 저는 건축의 기획자도 모르고요. 제가 뭐 건축을 뭘 알겠어요. 몰라요. 네, 뭐 답사는 다니지만 솔직히 이게 용적률이 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저는 자꾸 이제 그 홍보할 때 저한테 도면 보내주시는 분 계시는데 아예 처음부터 얘기해요. 저 도면 못 봐요. 아니 미셸님 건축하는데 어떻게 도면을 못 봐요? 대표님, 네, 대표님 어떻게 물건 파는데 그 분석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이 분양하는데 어떻게 임대가 이런 거 조사 안 하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도면 못 보는 거나 대표님이 수익 분석 못 하시는 거나 대표님 못 파는 거랑 똑같죠. 그게 뭐가 달라요? 제가 그냥 저도 대놓고 얘기합니다. 근데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더라고요. 아, 맞네. 네, 제가 왜 그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 올리고 이런 거를 했냐면 바로 희소성이에요.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오겠죠? 네, 건물 짓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거든. 이 경험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못 하거든. 저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해미손님 뭐 이렇게 다른 것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하는데 해미손님도 분명히 해미손님의 그런 전문성을 살려서 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땐 지루할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글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를 상대로?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들은 지루하고 안 지루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면 읽어요. 내가 토지 매입해서 건물 올리지 않을 건데 그 사람들이 내 글을 볼까요? 안 봐요. 하지만 건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 글을 보겠죠. 그리고 저한테 정말 그때 올 때 건축업자 소개시켜 주세요.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도 건축업자 소개시켜주고 수수료 받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데 건축업자가 없어요. 네, 저희 뭐 시공회사 대표님 있는데 시공회사 대표님은 그분 건물 이외에는 절대 짓지 않아요. 제가 소개시켜줄 분이 없어요. 그분은 정말 잘 지으세요. 네, 잘 짓고 저희와 이제 5년 동안 저희 그분이 한 6개, 7개? 뭐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그분이 굉장히 잘 지으세요. 하지만 그분은 그분 거 아니면 잘 안 지어요.
네, 그래서 진짜 주변에 건축업자 그리고 또 건축업자는 또 소개 또 잘못해주면 또 화살이 또 나한테 날아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물론 주변에 있지도 않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해미손님 거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조회수 좀 안 나와도 괜찮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보시고요. 나의 전문성을 살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 이혼 준비하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뭐 신상 이런 거는 적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두 사람이 그런 이혼을 했을 때 이혼의 그런 절차라든가 과정들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상속세 때문에 뭐 싸움이 났어요. 뭐 이런, 저는 모르겠지만, 어떤 쪽으로 하신지 모르겠지만, 사례가 있지만 그 사례를 그대로 오픈하기보다는 그거를 좀 우회적으로 각색을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런 사례들을 조금 적어주시면서 나의 전문성들을 좀 키워보시는 건 어떠실까에 대한 그러니까 전문적인 블로거인 거죠. 네,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 무조건 찾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 디지털 노마드 쓰니까 신문, 그 다음에 어디 뭐 잡지, 인터뷰, TV 제가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문의가 딱 두 가지예요. 많지도 않았고요. 딱 두 가지. 디지털 노마드 수익을 공개해달라고 그 얘기 많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달 살기 카페 제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달 살기 인터뷰. 네, 그 인터뷰는 아마 2주에 한두 번 오는 것 같아요. 신문, 잡지, TV, 그리고 한 달 살기 하면서 어떻게 일하는지. 그것 저 인터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그건 안 해요. 다 악플이 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내가 굳이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도 제가 다 주변에 소개시켜 드려요. 이거 제가 못 나가니까요. 다른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래서 다른 분들이 은근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상처 너무 많이 받으셨어. 다 댓글이 돈이 있으니까 한 달 살기 하러 가지 뭐 다 이런 식의 댓글이어서 어쨌든 저도 그런 댓글을 예상했기 때문에 저는 안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어쨌든 좀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 나만 작성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죠. 어, 그리고 다시. 해미소님 거. 부동산 경매 입찰서 작성하기. 인데 밑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또 이분 주인장 소개와 지금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이런 게 있는데 그 본문이랑 좀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글을 작성을 하고 이 글은 누가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론에 그게 나타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제가 텍스트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 관련, 개, 네, 브랜드, 블로그, 기획안. 네, 게시판 열어보시면 뭐 숙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상품, 그 다음에 되게 많죠? 뭐 앱, 뭐 정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시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좀 봤는데, 좀 추천을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사진을 조금 배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사진도 스마트폰 사진 촬영으로 하는 거 있거든요. 네, 조만간 저희도 강의를 한번 오픈을 해볼 생각이에요. 네, 스마트폰 사진을 좀 예쁘게 촬영하는 방법들 이거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사진은 좀 배우셔야 돼요. 네, 블로거들은 사진 일단은 배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은 걸릴 건데요. 차라리 브랜드 블로그가 너무 좋아요. 네, 브랜드 블로그. 그리고 서포터즈, 그러니까 브랜드 블로그 지금 방문자 잠깐 볼까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조회수 안 나온다고 이거는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브랜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감이 지금 없어요. 네, 공감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댓글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댓글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에게 좀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요. 네, 댓글이 아니야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블로그는 일단 댓글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관리를 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겨울 여행 제주도 가볼 만한 곳이 제목 뭐냐면 제주도 겨울 여행 가볼 만한 곳. 우리가 키워드가 제주도 가볼 만한 곳일 텐데, 네. 그런데 겨울 여행 그 중간에 이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노출이 뒤에 반영이 되겠죠. 네, 차라리 겨울 여행 제주도 가볼 만한 곳이라든가. 그럼 겨울 여행 제주도 이게
검색 키워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가볼 만한 곳. 이게 또 검색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글이 너무 많아요. 글이 지금 몇 줄이에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한 20줄 되네요. 네, 4줄 띄고, 4줄 쓰고 한 줄 띄고, 그 다음에 4줄 쓰고 한 줄 띄고. 아무리 좋은 컨텐츠여도 글이 많으면 일단은 눈에 읽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나가버려요. 읽기 힘드니까. 자, 그리고 분량을 안 맞춰주시면 제가 어떻게 피드백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일단은 무조건 이거는 분량 맞춰주셔야 돼요. 네, 분량은 정말 꼭 맞춰주세요. 네, 왜냐면 일단 분량이 우리가 글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글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분량은 꼭 맞춰주셔야지 제가 그거를 보고 이제 피드백을 드리는데 그러지 않으면 네, 분량 꼭 맞춰주세요. 자, 저는 사진이 없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사진이 없어요. 사진 없으면 올리지 마세요. 뭐예요? 미셸님 15장 올리라고 했잖아요. 네, 셋을 제가 15장을 올리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물론 15장이 필요한 이유도 있고요. 지금 작업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사진 15장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사진 찍겠죠? 찍으면서 분명히 사진 찍는 거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찍을까, 사진을? 나 사진 어떤 식으로 지금 찾을까? 사진 찾는 것도 이거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사진 찾아서 써주세요. 이러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찾아서 쓰기는 쓰겠죠. 시간 되게 많이 걸립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 하나 쓸 때 저는 5개 쓸걸요? 네, 여기 계신 분 하나 쓸 때 저는 5개 쓸 거예요. 왜?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왜 사진에 15장을 맞춰주세요가 그 단지 그냥 사진이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일단 시간 싸움이거든요. 이제 시간이 돈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돈이고 똑같아요. 주어진 시간에 여기 저의 음성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 작성할 때 전 5개 작성을 해요. 그럼 금액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다르다고요. 똑같은 시간에 나는 음식을 하나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음식을 10개까지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네, 다르겠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익숙해지기 위해서 제가 그 사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사진. 그런데 나는 죽어도 사진을 못하겠다. 그럼 올리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사진은 조금 챙겨서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진이 필요한 컨텐츠가 있는 반면 또 사진이 필요 없는 컨텐츠가 있어요. 이런 디지털 노마드 이런 것들은 사진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진이 필요 없는 것은 또 의뢰도 안 들어오겠죠. 뭐 글만 올리나 이런 건 없어요. 사진이 대부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거 보면은 제가 조회수인데 한 이거 5개월에 한 6천 명 읽었잖아요. 네, 6천 명 읽었어요. 6천 명 정도 읽었는데 네, 이거는 조회수가 또 막 그렇게 높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좋은 콘텐츠란 무엇이냐 딱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계속적으로 읽고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왔다가 훅 읽고 나가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 읽다가 전책을 보기 눌러서 한국인의 뭐 부끄러움이었나요? 네,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고 어머 이분 누구야? 피아노도 팔아? 어떻게 파나? 볼까? 어머 이분이 작은 손의 피아니스트? 어머 이분은 누구야? 왔을 때 4-5개 쫙 보고 가요. 그러면 네이버는 알죠. 너 좋은 콘텐츠구나. 너가 정말 좋은 콘텐츠를 썼기 때문에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많은 글들을 읽고 나갔구나. 네이버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이버는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품앗이가 될 수 없어요. 이런 거를 그냥 정말 AI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정말 사람보다도 너무 똑똑한? 네, 그래서 주관적인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게 좋은 콘텐츠예요. 이거는 내 생각인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이게 데이터가 있거든요. 당연하잖아요. 이 사람의 그런 그 지금 검색 로직들을 지금 다 얘가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자 수도 포스팅이 상위 노출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방문자 수도 증가가 되고 네. 그리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들어왔던 한두 개 글 읽으니까 얘는 이 블로그는 이유 추가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럼 또 공감도 눌러주고 또 자꾸 새 글 올릴 때마다 왔던 사람이 또 오고 그전 거 또 보고 이러면 당연히 좋은 컨텐츠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나는 지금 그런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오늘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피드백 굉장히 길었죠? 네, 아마 내일부터는 길지 않을 겁니다. 네, 내일부터는 길지 않으니까,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끝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이따 12시에, 네, 뵙겠습니다.